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던 채널이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한 상태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8년 정도 보냈습니다. 아마 다들 알겠지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능력도 저와 5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난 사연이죠. 연애할 당시에도 결혼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였고 남들은 저를 보며 연하 남편을 도서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럽다 능력 있는 여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연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들 한 명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갇히듯 않으셨나 봐요. 휠 닫을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입니다. 언뜻 보면 왠지 한량들이 싶을 정도로 남편과 남편 친구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죠. 첫인상이 얼마나 별로였는지 몰라요. 평일 대낮부터 외제차를 단체로 끌고 와서는 시끌벅적 제가 영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그랬습니다. 무슨 날라리 같다고 느껴졌어요. 축하 파티에서 사장이 축하해주는 기집애도 정말 이뻤어요.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1차로 앞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그 날라리 무리 중 가장 날라리 같은 저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다르게 자기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래와 다르게 포부 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에 대한 욕심은 말만 앞선 욕심이었고 또래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은 그냥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러던데요. 무리 중 하나의 친구들과 렌터카와 식당을 함께 운영했죠. 그동안 함께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동업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거든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도 계획 중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건지 궁금했죠. 남편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면서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죠. 아니, 자식들을 빼고 말하라는 뜻이죠. 자기들끼리 골프나 낚시만 하는 사람이 물러단자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빈이 그 자식이 제일 재수가 없는데 자존심 애한테 투자 좀 받았다고 어깨에 힘전부 붙고 사람을 살살 무시해버리고 있어. 남편 말은이 그랬어. 자기랑 같이 걷거나 뭐하러 팔아먹는 친구가 총 4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제외한 3명이 한데 모여 다니니까 기분이 나빴어. 특히 한 친구가 장가를 잘 가고 그 처가에서 큰 도움을 받은 덕분에 어깨에 무리가 가서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냥 때려 치웠다고 했어. 한편으론 내 남편이 밖에서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흠이 되더라고. 안 좋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의 무시를 대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졌어요. 자신이 어려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어. 성격을 적용해서 마트에서 돈을 뺀 생각이야. 정말, 자기야, 형님. 이동만 되어주시면 진짜 내가 당장의 대박을 쳐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할 줄은 알았어. 웃기지 마. 우리 오빠가 무슨 당신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꿈도 꾸지 마라. 남편 놈은 몸 안의 땀을 형님에게까지 주겠다고. 부탁하여 형님께서 조금 돈을 주시기를 부탁했더니 제 친정 오빠가 저에게 돈을 준다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제 친정 오빠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렇게 밝아지셨다는 거려. 누가 그냥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현금을 실험해보니 짜증이 났어요. 남편의 말처럼 발끈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할게요. 연애 시절부터 제가 운영한 카페도 제 친정 오빠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항상 친정 오빠에게 도움을 받자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돈 거래는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악착같이 생각해요. 이래서 오빠가 도와준 돈을 당하셨어요. 친정 오빠는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올경도 언니도 그렇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와 6살 차이 나는 우리 오빠가 우리의 보호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세상에 남겨진 우리 누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춘천 오빠는 악착같이 일해서 번듯한 사업체도 운영하게 되었죠. 남편을 넘어 우리 친정 오빠의 사업체와 돈을 매 순간 노렸습니다. 하나라도 받아내려고 애쓰시는데 그래도 당신 혹시라도 땀만 흘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생각을 저버리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나쁜 놈은 내 말에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반나절 넘게 방구석에 처박혀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기조인 것 같아서 맥주라도 한잔 하자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인간은 딱 저한테 걸려버렸어요. 남편이나 어미 또는 누군가와 통신 중인 것 같았어요. 무슨 철통보안이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느껴져서 많이 불쌍하다는 척하며 통화 내용을 듣게 했습니다. 요새 알찬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마치 성격 창안한 것 같아요. 나도 최대한 불쌍한 척하며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기다려줘. 아, 송변 있는 물을 마실 때는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10분 전에 13화에서 말했어요. 알았어. 우선 끊어요.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전화하면 결코 받지 마세요. 알겠죠? 뭘 받지 마세요? 지금 뭐 하세요? 남편이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벗겨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져서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얼른 전환이 잡혀 있어요. 역시 동업을 하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잠시 깨고 들고 있네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지워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할 거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알리겠다고요? 협박에 남편의 친구가 술이 술술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차더군요. 얘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친구들이 싸운 것도 다 거짓말이 없고 신형 외제차를 누가 먼저 바꿔야 하는지 4명이서 얘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빈이라는 그 친구가 어깨를 토닌 채 자기가 먼저 바꿀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랑 신경 싸움을 벌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 어떠세요? 초등학생끼리 싸운 건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인데요. 심지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일로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희 시아버지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무서웠던 당신이 무슨 어린애야. 안 되겠다. 나 이거 다를 아버님께 보낼 거예요. 당신 미쳤어. 남편 자주 듣고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좀 넘어가면 되지. 굵고 아빠께 보낸다고 협박을 하느냐? 아,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남편이 그냥 초딩이었어요. 초등학생 조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죠. 내가 아니라 당신이 미친 거지. 태제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왠지 설정도 되게 어렵고 진짜 안 하고 싶고 뭔 소리야 이거랑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 죽겠어.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친구들이랑 비슷한 철 없이 행동하는 건 니네 편이지. 각자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성배 시내는 것도 성비 시내고 우리는 우리라고. 그걸 동일하게 하겠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도 성격이 엉뚱한 사람도 아닌데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버렸어.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네. 초등학생 맞았어. 브로그에서 네가 홍이마트 얘기하면서 내가 홀로 사업할 때 좀 도와줬으면 그 손자들이 제기를 시작하는 것도 줄어들었을 텐데.
들었을 테고 외제차나 그런 것도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팔색 한 명 있는 거 그게 조금 묻어주시오. 형, 3월만큼 되는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다른 애들은 처가에서 다들 우리 사회의 길을 살려준다고 돈도 첩청도 해주고 그 자식들 지금 슬슬 자기 사업하고 발 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 초가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주 입만 살았죠. 누가 들으면 정말 우리 친정에서 나 몰랐다고 했는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친정 오빠랑 올케 언니 부모님이 계시진 않다고 혹시나 무시받을까봐 전 신혼집 당신들이 장만해주겠다고 하니 장만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예물은 대충 하면 두고두고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남편한테 꽤 비싼 예물도 해줬어요. 저는 그 정도도 몸담을 몰랐는데 남편이라는 초딩은 그런 건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오빠에게 무슨 일을 맡겨놨는지 그러면 당신 친구들 집에 가서 사용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돈을 받았는지 따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리고 당신은 자꾸 제 나이보다 나이 많다는 걸 들먹거리는데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라도 쓸데가 없어요. 그런 말은 정말 별로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러는 건 진짜 촉선을 넘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남편이 오면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맥주를 끼얹어 버렸습니다. 정신 차려, 구요. 당신, 미쳐서 옥죄는 남편이 소리를 질렀는데 작은 방 안에 있던 그 인간의 게임용 컴퓨터와 고가의 게임기를 가져와서 제 차에 싣고 나왔다.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이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은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로 뛰쳐나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날렸어요. 차 문을 쭉 열어봐. 오거나 아침 자장가를 들으려는 것이냐? 말이나 제기듯 저는 차를 타고 중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 때 비싸게 샀던 것 같은데 역시 중고로는 중고값이 더 나간다고요. 남편이 살 때 받은 가격의 반가량으로 판매하였네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거실에 앉아 씩씩거리며 제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 받은 돈을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당신 왠지 착각하고 계셔서 사면 안 된단다. 부족하면 신발장에 비싼 것을 팔아도 되겠고 말이야. 우리 아빠한테 돈을 받으려고? 왜 자네 물건을 싹 다 팔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한 듯한 기색이 보이며 10년째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중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찾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 부부는 난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참 웃긴 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렇게 싸우고 도 한 집안 해석해서 얼굴을 보고 지내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주더군요. 하지만 그 평화도 얼마 못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모임만 다녀오면 유독 기분이 안 좋아져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친구네 처가에서는 얼마를 해줬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대체 그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돈 자랑을 하나 싶었는데 마침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생겨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언니 잘 지내셨어요? 뭐, 그 자리에서도 역시나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도 다들 성격이 좋아서 얼굴을 붉힐 것 없이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부분만 빼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전부터 제 신길 건드리던 그 부부가 우리 남편 속을 긁어 어떤 사람들이 아니겠는지요. 어머, 언니 오셨네요. 아니, 우리는 언니랑 윤석주 씨 온 줄 알고 있었어. 하겐, 응당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제 칭찬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착해준 것 같고 싸울 때도 길레소스로 맞아준 거예요. 아이야, 윤석이는 그런 거 가지고 죄수 측정하기 그래? 모임 시간보다 한참 늦게 등장한 것도 모자라서 부부가 쌍으로 진상이었어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농담한다고 해도 명목하에 잘 해왔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여해졌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못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눈에는 눈이죠.
링이 더 강경하게 나가더군요. 야, 유로 모습 아니에요? 이은희입니다. 날 거의 걸렸죠. 다시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제차나 그런 것이 속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나요? 아니에요. 대판 싸울 정도로 싸웠어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비싼 것만 찾는다고 하니 저는 잔소리를 해주었죠. 그런 거는 직접 돈 벌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먹이를 하신 분들인데 얼굴이 시뻘개져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소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술을 이렇게 마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형님. 저희 인석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희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문자 한 통 하지 않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전화하나요? 싶었습니다. 싶었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죠. 역시는 역시였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 정말 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정말 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 각형 여동생 남편인데. 제 각형의 여동생 남편인데 그거 돈 조금 주는 게 어려워요. 그게 돈을 조금 주는 게 어려워요. 나도 왜 제 짜 갖고 싶습니다. 나도 왜 제 자에 대해 갖고 싶나요? 다도 참매. 다도 참매인데요. 그 돈도 많이 벌면서 동생한테는 카페 하나 차려주고 그 너무하네. 카페 하나 차려주는 게 너무했어요.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나 이율할랍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율할래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진짜요. 저는 당장 나쁜 핸드폰을 빼앗아. 저는 당장 나쁜 핸드폰을 가져가야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춘정 오빠한테 전화가 오길래 춘정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니까 무시아람의 전화를 끊었어요. 취해서 하는 소리니까 무시아람의 전화를 끊었어요. 술 먹은 애 사람 본식 나오는 거라고. 술을 마신 사람 본질이 나오는 거라고. 그 인간 머릿속에는 온통 도움 외제차 있단 것뿐이었던 거였죠. 너무 짜증나서 길바닥에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말입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서 오유법 뭐죠? 은혜로아, 공정남자도 너 무시하는 남편도 내게 죄를 짓긴 어떻게 안 하고 살아왔군요. 고장도 나지 않고 내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누구도 알리지 않았는데 무한히 록 주세요. 당신이 여보야, 나랑 이혼할 것이라며 어제 당신이 원한다며. 당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뵙게 되었으니 그런데 그쪽으로 가 문을 두드릴 때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니 좋은 말로 대할 때 가세요. 경찰을 불러서 부리기 전에 그 후에도 남편은 전화를 해야만 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쓰려고 하니까 밖을 보니 남편이 사라져 없어졌더라고요. 시댁 쪽으로 향한 자리 모양이었습니다. 술이 기운이 있다고 해도 이혼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은 해야 할 말과 아닌 말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걸 우리 친정 오빠에게 전화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악의 마감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뒤를 따라서 얼굴이 부어있는 남편도 쫑알쫑알 따라 들어왔습니다. 보안이 아버지에게 쥐어 터져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아가, 내가 한 사람만 살려도 된다 생각하고 이분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잘 쓴 이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야,
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부탁해. 친정 아버지가 계신다면 꼭 이루어질 것 같을 만큼 너무도 시아버님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요. 제 친정 오빠와 시아버님이 뭐 하시는 거 생각하면 솔직히 당장 얼굴 보면 살다신이 없어요. 저 제친 심이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저희 친정 오빠와 시아버님에게 빌붙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남편 마인드에 질려버린 상태였죠.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친구들과 하고 있는 사후에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남편에게 물려주려 하고 계시는 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 모양으로 구니 아버님도 선뜻 물려주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계셨고요. 여보, 뭐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책에 미안하다 말 사과했습니다. 자, 이것도 괴로웠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안에는 시아버지와 제 둘만 남아 있었죠. 현지야, 아버지가 현지 너 믿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알았죠. 아버님, 그런데 저 사람 믿고 살아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알지? 너 현지야. 내일도 대신해도 되겠냐? 저놈의 자식 쳤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당신이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를 넘겨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제게 부탁하셨죠. 당신은 아들이지만 영목을 믿었다고 하셨어요. 당장 제 앞에서는 친아버지 같은 저 세상 재산을 꼭 이어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문 밖에는 얼굴은 부어있고 비를 맞은 강아지처럼 풀에 쭉 늘어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결국 이번 한 번은 이혼하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샤버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체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제 마음가짐은 변해갔어요. 친정 오빠한테야 한마디. 시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속이 썩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도 신중히 부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죠. 나는 진짜로 정신 차려. 걱정 마세요. 여보, 남편도 그때쯤 되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서서히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평범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저는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어느 날 올케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근처인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평소 친한 언니처럼 지낸 올케 언니였기에 신나서 뛰쳐나갔어요. 언니, 헤이케,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왔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올케 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한 해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괴로운데 1천만 원이란 작은 돈도 아니고 남편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래서 세상 일이란 남편이 우리 친척형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는 얘기네요. 게다가 그것도 1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말이죠. 그러고 보니 1년이나 지났다는데 제가 사실 그 사실을 조차 알지 못했어요. 열등해진 올케 언니가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러 왔었어요. 양심이 전혀 없는 인간이라니 올케 언니가 이야기하는 게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한데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오빠가 이번 달에 사용할 돈이 많아서요. 언니, 다은이가 갚아야겠지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갚았을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얼마나 미안해하는지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저희 친정의 오빠한테 찾아가서 좀 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진 후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시끌시끌해서 회의는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사무실 근처에 있었어요.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그 고리였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당구를 즐겼어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 날이네, 라며 신나하며 말했고 처음으로 좋다는 느낌을 받아 온몸이 설렜습니다. 남편과 친구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고 흐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은 다른 감각을 잃으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나 봐요. 성큼성큼 걷고 남편에게 판타를 날리며 첫 승리를 거뒀어요. 실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너 1,000만 원 어디다 팔아먹었니? 라며 말하자 남편은 제 말에 맞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금 내가 제 정신인 거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내 친정을 내했을 때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만났습니다. 빌려간 돈은 어디에 썼냐고 하시나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네요. 우선 나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제 팔을 잡아줄 테니까요. 제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는데요. 누지쳐 적당히 해야겠죠. 남편은 친구들과 나가지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똥 마려운 개만 야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돈은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신가요? 어디로 갔는지요? 진짜 쪽팔리게 위로할 거예요. 갚을 거예요. 갚으면 갚는다는 게 되는 게 아니겠죠? 올해 자존심은 있는지 제가 자기 친구들에게 꼬치꼬치 캐묻게 해서 그랬겠죠.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큰 소리로 나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답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갚아. 너한테 1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며 1년 안에 갚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갚아. 당장 갚아. 진짜 더러운 놈이야? 가족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소리야? 남편인 거 알면서도 그냥 앉아있네? 진짜 되게 창피스럽다. 그래,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받을게요. 만약 내가 갚을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도 주셔야 해요. 어떻게 좀 안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사업으로 고생하셨는데 그쪽으로 가서 돈을 빌려오면 그가 진정으로 신중한 사람이라면요. 아버지가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물려주실 거고 당신의 능력조차 당신이 모두 받아들이셔야 해. 그러니 듣고 생각해. 너희 사이의 말뿐인지 앞날의 인연이냐고. 자기가 대신 빌려주었다가 너희 둘은 같이 갚자고 말했어요. 부동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시아버님께 얘기해 드리겠다. 너의 모든 과도들을 들으며 결코 안 된다고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후에 후회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를 망신시키니까 참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알아? 정말 억울해. 나를 망신시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러니 내가 널 망신시키는 걸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말씀하셔서 부탁합니다. 피곤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 알겠니? 참아. 내가 참아서 살아야 하는 거야? 대체 누가 뭘 참아서 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는 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정말 놀랬고 무서웠던 게 뭘 알아요? 남편 너무 한 놈이라는 게 진심으로 그렇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열등감이 없고 이기적이고 유치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몸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이 서로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무례했어. 미안해, 놓아줘. 여보, 난 대신 갚아줄게. 결국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맞지? 뭐, 그건 제 이항이야. 그래서 내가 분노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나도 좀 참았다. 그러니까 내가 낼 대신 갚아줄게. 그래도 내가 벌어온 걸 네가 다 쓰겠지? 알았어. 아빠, 빨리 가니까 패션 내주지 말아줘. 그래,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믿음직했어. 진짜 속을 알긴 없는 남편이라 그랬겠지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요. 어디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저는 시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문제는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대신 남편 몰래 2,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돈 중에 1,000만 원은 친정에서 받은 값으로 받아서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가방을 샀어요. 시아버지와 친정 오빠, 언니와 함께 옳게 해결했습니다. 돈을 마음껏 쓰니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도 돈을 그렇게 쓰는 맛을 알게 된 걸까요? 처음으로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알렸습니다. 오빠, 니한테 통가파 써준 쪽 동네야? 신주, 초능력 있는 너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모아둔 돈 있었지 내가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니면 당신 진짜 능력 있네. 그때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당신도 당신. 오빠한테 마음 안 쓰이고 뻔뻔하게 해줘. 저희 인간 부부 사이엔 서로 허물도 감싸 좋아하는 거라며 잘했다고 허허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웃나 보자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다 웃었어. 당신 아직까지 삐져 있어. 왜 그렇게 신이 가엾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리할게. 남편한테 내가 번 돈의 출처를 밝혔어요. 오늘 사고를 샀어. 아버지께 2,000만 원을 빌려서 썼는데 거기서 1,000만 원으로 오빠네 동생에게 줬고 나머지로 내 가방도 약간 샀고 이것저것 선물도 사줬어.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한우도 사온 거야? 당신이나 드셔도 될 것 같다. 나는 녹음해뒀어.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지 않아. 그래, 나는 저녁으로 하늘을 맛있게 구워서 남편에게 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었다던 사람이 진실을 듣고는 얼굴을 창피하게 하여 콜록거린 후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마침내 꽥꽥 소리를 질러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딜 봐도 그렇다. 너 미쳤어. 왜 아버지께 가서 빌려오지 않고 더 큰 돈을 빌렸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런 걸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 친척들보다 훨씬 여유 있으신데 왜 난 알면서도 그랬을까? 양심상 당신께 얘기라도 한 게 아니야? 혹시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남편이 소름 끼치겠지. 이 정도로 사람이 무서울 수 있나 싶어서 난리를 쳤어. 나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지만 내 남편은 더 난리였어. 어이없어. 당신 진짜 무섭다. 무섭다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 가서 빌려오면 어떡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모르고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웃길 거예요. 단지 입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자세가 이렇게나 달라지니까 그러죠. 남편은 바로 저한테 가방과 선물을 환불하러 오라고 했어요. 일부라도 빨리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제가 산 물건들의 태그를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래, 이제 태그를 따라서 잠시 휴식을 취할게요. 아니, 정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내 손에는 2,000만 원 중 이것뿐이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버린 1,000만 원에 추가로 내가 산 가방과 선물까지.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는 결코 감지 않는다. 한참 후에야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내 발목을 꼬기 시작했다. 이기적이구나 라며 내 기절하기 전까지 계속 깎아대면서 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한 줄기 꼬리를 미소로 찾았다. 금세 태도를 바꿔서 저한테 울며불며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5분 뒤에 그 순간 제 마음이 싹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말없이 남편 짐을 가방에 담아 시작했습니다. 유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알면서 묻지 마. 몰라도 될 걸 그만 묻지 마. 내가 당신한테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저번에 한 번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했지. 그건 마지막이야. 그런데 당신, 어떻게 우리 친정에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내가 만만한 거야? 동의했으니 약속 어겼던 건 당신이야. 요부와 함께 점검하여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남편이 제 강경한 태도에 난리를 쳤어요.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소리치며 화를 내다가 정말 가관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나랑 헤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실지 모르겠다며 말했어요. 아, 안 그래. 당신 진짜 치사하다. 이젠 아버지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야? 맞아. 나도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해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딸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고 시아버님께 돈을 불러드리던 그 순간 여전히 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시아버님이 당연히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믿어요. 다시 없어요 멀미를 하물며 저를 만류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한테 딸 같은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지원하는 거지. 나는 결코 안에 욕할 수 없어.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혼해서 쉬러 난 결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여부하지 말아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먼저 손 놓은 거야. 당신이야 나야. 우리 좋게 끝내자. 하기 싫어요. 나요 모텔 효부질 벌 제 얘기를 든 남편 놈은 죽어도 못 나간다며 울며 불매를 날이었습니다. 그러듯 말듯 저는 남편 놈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짐가방도 안 가져간다길래 베란다로 남아 있었어요. 던져 버렸네요.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자기야, 제발 나 진짜 자기 없으면 못 살 거 알잖아. 나 진짜 죽을 거야? 나중에 나 죽고 후회하지 마 알았어. 아주 구체적이고 절박한 내용들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가게 앞에 찾아와서 하루 종일 사투리를 했었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진상짓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어 빵으로 경찰에게 손을 잡혔고 많이도 끌려나갔네요. 그 사람. 무슨 노력을 하든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매달리더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다퉜고 그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저와 제 남편은 여전히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냥 좋게 헤어지자.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내가 비춘 건가? 누구조조 오늘의 난 계속 얘기했어. 낯절 때 이혼한 적을 사실. 저는 남편에게 이미 이혼 소장을 보는 상태예요. 협의 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을 생각해서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담당 변호사 말로는 어떻게 보나 제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시아버님을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워요. 그 외의 자료도 분명히 남편이 아니라 샵사인원님이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여러모로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에 이끌려 제 인생을 날려버리기는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비운 삶을 살아가려는 남자는 지겹습니다. 특히 연하는 더 그렇죠. 화려한 싱글로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글을 적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 긴 글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제가 선택을 잘한 거죠? 그나저나 두서없는 긴 글이었을 텐데도 끝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봄을 보내길 바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